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김소연입니다. 기아는 김소연이죠. 네, 소연쌤과 함께 우리 수능 특강 같이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거야. 뭐야 이거 굉장히 치트키 같은 우리 선배들하고 했었던 그러한 기하 개념들을 가지고 풀면 정말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게 많은데 너무 대수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조금 좀 늘어지는 풀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극찬했었던 그런 연계 교재를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로 수특이나 여러 가지 내신들을 풀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저의 강의를 또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쁜 수험생들이 2024 수능 개념 김소연 쌤의 기하 강의를 안 들어도 이거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체크하면서 짚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내가 내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내가 개념 한판 정리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내가 다 까먹었는지 알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한판 정리 어디서 보지 하면 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수특 강의를 같이 듣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이런 개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푸셨구나 재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2024 수능 개념 교재를 갖고 있지 않은 제자들이 많을 것 같다 보니까 제 교재에 있었던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유형의 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과 포물선의 접선 두 가지 유형의 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포물선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6가지로 모든 유형의 문제들의 개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포물선의 정의는 우리가 대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하적인 것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기하적이다라고 하는 건 주어진 초점이 있고 준선이 주어졌을 때 초점에서 준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가 2p이고 초점과 준선의 중점을 우리가 꼭지점으로 해서 이만큼이 p가 되면 p만큼 두 칸 시그니처 포인트에서 그린다라는 게 기하적인 정의였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꼭지점을 원점에 두게 된다면 주어진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 4px다라고 하는 게 대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물선이 평행 이동해도 불변하는 기하적인 성질을 알 수 있었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좌표라든지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초점의 좌표가 1,4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이 x는 -5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물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2024 수능 개념에서 다 자세히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초점에서 준선을 내린 수선의 발이 h라고 얘기할 때 주어진 f와 h의 중점이 뭐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꼭지점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2p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는 p, 꼭지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도 p가 됩니다. 그리고 이 p만큼에 해당하는 길이로 초점이 수직인 방향으로 2칸 하면 이 점을 지난다. 2칸 하면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점이 포물선의 시그니처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셔야 두 개 이상이 나타난 포물선의 위치관계 또는 포물선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초점이 요거고 준선 요거잖아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 -5와 1의 평균이 -5 더하기 1 나누기 2. 즉 2분의 -4니까 -2가 되는 거고요. y좌표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 p라는 값은 1과 -2 사이의 거리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물선은 내가 이 꼭지점을 원점으로 생각하면 y제곱은 4p x 원래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뭐니까 -2,4니까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수적인 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맨 처음 초점과 준선이 주어졌을 때 내가 꼭지점을 어떻게 찾았지? 그렇지. 초점과 준선의 중점으로서 꼭지점을 찾았고 P값은 어떻게 찾았지? 그렇지. 초점과 준선 사이 거리가 2P 또는 꼭지점과 초점 사이 거리가 P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 이런 것들을 다 찾았고 도형의 방정식 이런 것도 다 찾았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평행이동, 대칭이동한 포물선에 대한 성질들은 변하지 않는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변하는 방정식이나 좌표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3초 컷으로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치트키 풀이들은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우리가 밑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대표점 P, 2P와 4P, 4P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짜 최종적으로 빠르게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포물선이 y제곱은 4px로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왜 이 경우만 해도 되냐면 사실상 나머지는 평이동, 대칭이동에서 다 주어진 y제곱은 4px랑 똑같은 기하적인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초점 f가 얼마냐면 P, 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만큼이 피면 두 칸에서 이 점을 지나게, 밑으로 두 칸에서 이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P, 2P가 됩니다. P, 2P. 마찬가지로 포물선은 x축 대칭이니까 얘도 P, 2P가 됩니다.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P, 2P라고 하는 점이 포물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되고 네 가지 버전으로 아셔야 돼요. 자, 그 네 가지 버전은 무엇이냐면 자, 두 번째는 이 포물선이 이 P, 2P라고 하는 이 시그니처 포인트를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주어진 원점을 지나고 길기가 2인 직선 y는 EXY의 교점으로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y는 EXY 교점은 원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다? P, 2P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물선 위에 어떠한 y제곱은 4px 위에 a, 2a라는 점이 있으면 x좌표 대 y좌표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그럼 x좌표 대 y좌표가 1대2가 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 P, 2P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사각형이에요. 자, 정사각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정사각형이 한 점이 바로 초점이고 한 점이 포물선 위에 있고 한 변이 준선 위에 있는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P인 정사각형밖에 없으면 얘는 한 꼭점이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고요? 요 시그니처 포인트 위에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초점 F, P, 0 이거는 주어지고 그 다음 준선 위에 한 변이 놓이는데 포물선 위에 어떤 점을 찍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한 변, 준선이 한 변에서 정사각형을 만들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변의 길이가 2P인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 점이 뭐가 된다고? P, 2P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표점으로는 4P, 4P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y제곱은 4px의 두 번째 시그니처 포인트인 4p, 4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총 4가지 버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4가지 버전은 무엇이냐면 x좌표가 지금 이만큼이 p잖아요. 2p, 3p, 4p. 자, 이만큼이 4p라고 하면 그 4p에서 우리가 주어진 x좌표가 4p인 요 점은 y좌표 구할 필요도 없이 무엇이다? 4p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하나 얘가 4p라고 주어지면 x좌표가 뭔지 몰랐어도 이거 4p네 하셔야 되고 x좌표가 4p면 y좌표가 뭔지 몰랐어도 4p네 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입해서 굳이 찾지 말자. 바로 0.1코스로 뇌를 거치지 말고 써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y는 x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텐데 이 y는 x와의 교점 중에 원점이 아닌 게 누구다? 이 점이 4p, 4p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이 동그라미 2번을 말하는 두 번째 방법이 이거인 거죠. 아, 포물선 위에 점이 a, 즉 x좌표 대 y좌표의 비가 1대1인 점이 있던데 그거는 누구밖에 없다고? 4p, 4p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4p, 4p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y제곱은 뭐 8x야. 8x 말고 한 4px라고 해서 p를 숨겨놓을게요. 이게 바로 초점을 찾는 방법도 되잖아요. 자, 4px라서 모르는데 이거 위에 점이 16,16이래요. x좌표 대 y좌표가 1대1이네. 그러면은 이 1대1 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4p, 4p밖에 없다고. 아, 그럼 4p가 누구란 얘기야? 16이란 얘기야. 그래서 p의 값이 4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정사각형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또한 이걸 가지고 초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직선 y는 x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x좌표가 4p란 얘기는 지금 y좌표도 똑같이 기울기가 1이니까 4p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준선은 필요 없어요. 아까는 준선 여기 위에 한 변이 놓여있는 정사각형이었는데 이번에는 꼭지점의 수직인 직선이 y축 위에 한 변이 놓여있는 정사각형을 우리가 그릴 수 있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4p가 되는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4p인 정사각형이다.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포물선 y제곱은 4px가 있는데 주어진 포물선 위에 한 점이랑 그리고 꼭지점이랑 그리고 꼭지점의 수직인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선분을 이용해서 만든 얘가 정사각형이 되면 걔는 한 변의 길이가 4p인 정사각형 뿐이야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높아심에 선생님이 좀 더 강조를 해드리자면 이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성질은 무엇을 우리가 할 때 쓸 수 있냐면 주어진 초점, 즉 p의 값을 찾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3번과 4번은 초점, 즉 p의 값을 찾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3번의 예제에서 한 것처럼 봤지만 우리가 주어진 이 동그라미 3번을 이용하는 예시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거란 얘기죠. y제곱은 4px 위에 8,16이라는 점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8,2p, 8,6, 1대 2네. 그럼 p, 2p밖에 없어. 그래서 p는 무엇이다? 8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되셨으면 이제 초점을 지나는 포물선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성질부터 같이 얘기해 볼게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성질들의 공통점은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초점을 지나는데 초점을 지나면서 축의 수직인 직선은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나고요. 이 두 개의 교점은 좌표가 무엇이다? 그렇지, p, 2p 시그니처 포인트를 하나 찾을 수 있다. 그럼 여기는 p, -2p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대 2다라는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초점 F를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늘 교점이 두 개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교점에 대해서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사실은 주어진 포물선 위의 한 점과 초점 F를 연결한 이 선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선분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냐면 P 더하기 점 A의 X좌표를 X1, Y1이라고 한다면 X1, Y1이라고 A의 좌표를 둔다면 얘는 뭐가 된다는 거? P 더하기 X1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것에 어떤 의미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주어진 점 A에서 준선을 내린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얘기하면 이 거리가 바로 점 A의 X좌표 이만큼이 P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길이가 P 더하기 X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찾는 건 너무 쉽고 이거는 사실상 선분의 길이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길이라는 관점이 주어진 누구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이 길이가 점 A의 좌표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길이라는 거 하는 것과 좌표의 그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다? P 더하기 X1.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포물선 위에 한 점 A가 주어질 때 그리고 초점과의 선분의 길이는 P 더하기 점 A의 X좌표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다. 그럼 이 사실을 그대로 이용하면 BF라고 하는 것도 포물선 위의 한 점과 초점 사이 이 거리니까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하면 이거는 P 더하기 X좌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1번으로부터 알 수 있는 별표라고 할게요. 두 번째 별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 선분의 길이 A, B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P 더하기 X1 더하기 P 더하기 X2이기 때문에 이 P 더하기 X1 더하기 X2 즉 X좌표의 합 A, B, X좌표의 합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게 이런 거예요. X좌표가 주어졌을 때 선분의 길이 구하시오. 또 이용하지만 선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X좌표 어떻게 구하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이번 수특에도 당연히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질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전히 초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주어졌는데, 자, 직선에 여러분들이 아직 강조점을 두지 마시고, 자, 이 점을 A, X1, Y1이라고 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지금처럼 H라고 둔다면, 지금 여기서의 목표는 Y좌표 구하기예요. 근데 어떤 거 없이, X1 대입하는 거 없이, 여기에선 굉장히 중요한 Y좌표 구하기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포물선이 한 점과 초점 사이 거리는 P 더하기 X좌표, 그래서 P 더하기 X1이 돼요. 그럼 얘들아,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뭘까? X좌표에서 P를 뺀 X1 빼기 P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Y1의 좌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금방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어진 y제곱은 4x가 있고요. 이 포물선의 초점이 1,0이 될 텐데 이 점 A의 좌표가 4, 어쩌고 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x좌표가 4면은 사실 y좌표 바로 구할 수 있기는 있죠. 왜? 이게 뭐니까? 4p잖아. 그럼 여기 4p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아까 배웠는데? 네, 그렇게 아셔도 됩니다. 네, 모른다고 하고 이 네모를 y1이라고 해서 y1 어떻게 구하지? 요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p 더하기 x1이 되는 거고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이 길이는 x1, 즉 4 빼기 p, 4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봐봐. 빗변의 길이가 5고 밑변의 길이가 3인 직각삼각형은 높이가 얼마니까? 4니까 아, y1이 4구나 라고 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지금은 숫자가 너무 쉽게 주어졌으니까 x좌표가 4p네 라고 주어지면 y좌표는 뭐인 거밖에 없어? 4p 해서 1대1, 4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된다.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해서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어려운 고난도 문제, 즉 빛을 발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점 A의 좌표가 x1, y1이라고 주어졌을 때 또 다른 교점인 B의 좌표, 즉 x2의 좌표를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다. x2 좌표만 구하면 우리 방금 했었던 것처럼 y2 좌표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의 좌표 어떻게 구하나를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도 BF가 이게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만드세요. 아까는 AF가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죠. 그럼 이 길이는 P 더하기 X좌표, 이 길이는 X1 빼기 P가 되고요. 자, 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도 똑같이 이 빗변의 길이는 P 더하기 X좌표예요. 근데 다만 위의 직각삼각형하고 차이점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이만큼이 얼마예요? P죠. 근데 이만큼이 얼마예요? 그렇지, 이만큼이 x2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 요만큼은 뭐냐면 p 빼기 x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p가 크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걸로 길이를 구해야 돼서 p 빼기 x2고 이 위에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x좌표가 컸기 때문에 x1 빼기 p예요. 아무튼 이 작은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무엇이다? p 빼기 x2다.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 얘랑 얘는 동의각, 직각, AA 닮음이잖아요. 그럼 닮으면 우리가 닮음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대응하는 길이의 변 해주게 되면 빗변분의 밑변의 비로 해볼게요. 그럼 큰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 코사인 세타를 얘기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큰 직각삼각형에서는 P 더하기 X1분의 X1 빼기 P. 작은 직각삼각형에서는 P 더하기 X2분의 P 빼기 X2였어요. P 빼기 X2.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X1의 좌표가 주어지게 되면 P랑 주어지게 되면 이 핑크색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누구를 구할 수 있다? X2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걸 이용하면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에서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어진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지게 되면 두 교점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A가 알려졌을 때, 논생일 때 B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포물선의 접선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접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하적인 관점과 대수적인 관점을 늘 같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대수적인 관점으로 하는 거가 기본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접선의 누구의 성질, 기하적인 성질을 아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하는 사교육도 부럽지 않은 소연쌤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많은 문제를 아주 쉽게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아주 기본적인 대수적인 정의부터 보고 올 건데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p고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은 y1, y는 2p 더하기 x 더하기 x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밑에 댓글창에 블로그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쇄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포물선의 기하적인 접선의 성질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6개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포물선의 접선의 역할. 사실 이거는 수투나 미적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접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7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접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보면 접점이 주어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물론 안 주어졌을 때 어느 도형의 방정식을 써야도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 y제곱은 4px의 접선을 우리가 지금 찾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y제곱은 y 곱하기 y고 이 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2p 곱하기 2x잖아요. 근데 2x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x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y 곱하기 y는 2p 곱하기 x 더하기 x에서 접선을 찾아야 되니까 1차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1차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x, y에 각각 이렇게 x1, y1 대입하게 되면 내가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1, y는 2p 곱하기 x 더하기 x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접선 같은 경우는 자, 주어진 포물선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지금은 접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렸고요. 기울기가 m인 접선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걔는 mx 더하기 y절편 꼴이 주어져야 되겠죠? 자, 이걸만 구하면 되는데 걔는 무엇이다? n분의 p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공식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지만 사실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보다는 여기에 보이는 이 y절편이라고 하는 거 뭐 기울기라고 하는 거 이런 요소들을 이 두 개의 식과 그림 즉 곡선과 관련해서 기하적인 성질로 접근하는 문제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고 그건 선생님의 수특풀이를 꼭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없이 수특풀이 올리는 거는 정말 이유가 있어요. 제발 나만 알기 너무 아까워서 그래. 자, 그래서 그 기하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x절편 찾기예요. 그 x절편 찾기는 바로 눈으로 보자마자 눈만 뜨면 찾을 수 있다. 자, 주어진 점 접점이 P고요. 얘가 x1, y1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접점에서 접선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 접선에 x절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눈으로 보자마자 찾는 방법이 무엇이다? 아, 여기 접점의 x좌표 x1이면 x절편은 마이너스 x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 접점의 x좌표가 x1이면 절편은 뭐? 마이너스 x1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성질이 바로 닮음인 두 직각삼각형 찾기입니다.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주어진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죠? 자, 그러면 주어진 이 길이가 얼마? x1. 주어진 이 길이가 얼마? x1.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 점을 H라고 하고 얘는 H'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삼각형이 H', 자, 요 점을 우리가 Q라고 할게요. Q, H', Q, 원점, 이 삼각형과 그리고 P, Q, H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은 비가 1대2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그거라면 뭐가 좋냐? 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아까 방금 이 접선의 방정식 두 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를 공식을 안 써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y좌표가 y1 이게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잖아요. 근데 닮은 비가 몇 대 몇인 1대2인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y1의 반쪽인 2분의 y1이 될 거잖아. 근데 이 2분의 y1이 의미하는 이 길이가 뭐야?
그렇지. 그것은 접선의 y절편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y절편을 구하고 싶다면 접점의 y절편에 반쪽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그 내용만 요약해서 적으면 접점 P, x절편 지나는 Q, 그 다음에 주어진 여기가 y축 이렇게 주어져 있게 되면 주어진 이 길이가 바로 x1, y1이니까 y1인데 이 접선의 y절편이 무엇이더라고요? 2분의 y1이다. 요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때 두 번째 성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닮은 비에서 이 길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성질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성질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주어진 이 접점과 초점을 연결하면 이 길이는 우리가 포물선의 첫 번째 성질에서 했었던 것처럼 P 더하기 X1이었죠? 맞아요? 자, 그런데 주어진 이 점 Q랑 원점, 즉 꼭지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도 초점과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도 P 더하기 X1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새로 그린 어떤 삼각형?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러면 주어진 이 초점 F에서 이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여기에 PQ의 중점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PQ, 이 P랑 Q의 중점은 뭐야? H'이라고 하는 Y축 위의 점이잖아요. 길이가 같으면 중선이 뭐가 되니까? 수선이 되니까. 그래서 주어진 점 F에서 주어진 선분 대변 PQ에 내린 수선의 발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중선이 수선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H'이 수선의 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은 초점 F에서 접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누구다? 바로 H'인데 걔가 어디 위에 있다? Y축 위에 속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따금씩 나오기도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X좌표, 접점의 X좌표를 구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지금처럼 만약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X좌표가 안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인데요. 걔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어진 이 커다란 직각 삼각형에서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PQ라는 선분의 길이 분의 누가 되냐면 이 길이, 즉 2x1이 되죠. 물론 그거랑 닮으면 이 작은 직각 삼각형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 대신에 누구를 쓰자? QH' 분의 x1 이걸 써도 돼요. 그거랑 누구랑 같냐면 자, 요 직각 삼각형 이용하는 거예요. 세타를 갖고 있는 두 번째 새로운 직각 삼각형인 이 직각 삼각형, 즉 P 더하기 x1분의 그죠? 이거 P 더하기 x1이죠. P 더하기 x1분의 이 길이, 즉 FH' 요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주어진 점 P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마름모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정사각형 시그니처 포인트 2가지 했었죠? 자, 근데 그건 정사각형이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접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마름모입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3번에 썼었던 걸 그대로 다시 리마인드 해볼게요. 자, PF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P 더하기 X좌표 P 더하기 X1.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얼마였냐면 P 더하기 X1이었거든요. 자, 이때 갑자기 준선을 등장시키면 점 P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는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P 더하기 X1과 같으니까 여기 P 더하기 X1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H랑 주어진 이 점 Q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으셔도 되고 안 이으셔도 됩니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주어진 HP라는 선분과 QF라는 선분은 지금 둘 다 X축에 평행하니까 평행한데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P 더하기 X1, 이 길이도 P 더하기 X1으로서 둘의 길이가 어때요? 같다라는 겁니다. 선분의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하게 되면 이 사각형은 그렇지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래서 주어진 사각형 누구? P, H, Q, F는 평행사변형이 돼요. 근데 평행사변형인데
대변의 길이가 P 더하기 X1인 건 당연히 같고 또 다른 대변의 길이가 이 길이가 뭐가 돼요? P 더하기 X1이 되죠? 그럼 당연히 평행사변의 성질에 의해서 얘도 P 더하기 X1이 될 텐데 그 말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밖에 없으니까 사실 무엇이 된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P 더하기 X1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요. 이 점 중 아무 점을 여러분들이 뭐 A라고 택하시고, 그럼 뭐 마이너스 P, 뭐 Y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죠? 이 준선 위의 점에서 포물선의 접선을 늘 두 개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그린 이 두 개의 접선은 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 그은 접선을 L1, 두 번째 그은 접선을 L2라고 하면 얘네들은 늘 수직을 이룬다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준선 위에서 그은 두 접선은 L1, L2라고 하면 걔네들은 늘 수직이다라는 게 첫 번째 명제.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그것의 역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도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포물선이 있고 포물선 밖에 어떤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렸는데 걔네들이 수직이야.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L1, L2가 수직이면 그 포물선 밖에 있는 점 A는 준선에 속하는 점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두 번째 명제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명제 1의 역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고 이 5번 성질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2년 전부터 뭐 여러 가지 모의고사나 수특에서 간간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5번 성질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계산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내용에 대한 증명은 여러분들 2024 EBS 소연쌤의 수능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내용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마지막 내용은 접선의 역할이에요. 자, 이 내용은 기하뿐만 아니라 수투, 그리고 미적분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요. 접선의 역할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 최대나 최소를 찾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를 찾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곡선이 지금처럼 주어져 있고 곡선 밖에 한 점 A에서 주어진 곡선이 어떠한 점 P를 택했을 때 AP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 찾으시오 라고 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셔야 된다? 그렇지. 접선을 이용해야 된다. 내가 주어진 점 P가 AP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P가 되려면 점 P에서의 접선이 주어진 선분 AP랑 수직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P랑 점 P에서의 접선인 L이 수직일 때 주어진 누가 최소가 된다? AP가 최소가 된다라고 제가 개념에서 다 설명해 드렸죠. 그거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지금 확인하려면 또 다른 점 P 스타를 잡게 되면 이 P 스타는 삼각형 AP, 자, 요 점을 B라고 할까요? APB의 빗변의 길이인 AB보다 누가 커? 그렇지. AB의 길이보다 AP 스타의 길이가 더 긴데 주어진 그 AB는 또 누구보다 큰 거야? 빗변의 길이니까 AP보다 크겠지? 그래서 임의의 곡선 위의 점 P 스타에 대해서 AP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AP 스타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는 최대가 될 때를 여러분들이 찾기도 합니다. 뭐가 최대가 될 때? 뭐 선분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 자, 그런 경우는 바로 요런 경우죠. 마찬가지로 주어진 뭐 곡선이 있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포물선을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주어진 이 직선 뭐 L 위에 있는 요 교점 A, B에 대해서 자, 삼각형 A, B, P의 넓이가 뭐 최대가 되도록 하시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찾죠. 그 말은 주어진 곡선 A, B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P랑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런 P 어떤 걸로 잡아야 될까? 자, 어떻게 찾으면 된다? P에서의 접선이 주어진 AL과 평행이 되도록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걸 L이라고 안 하고 N이라고 할게요. 아까 접선을 L이라고 했으니까. 즉 L과 N이 평행이 되면 누가 최대가 된다? P에서 A, 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PH가 최대가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L과 N이 평행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 곡선 A, B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 그렇지, 두
직선 사이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나머지 점을 P로 잡으면 처음에 잡았던 이 점을 P스타라고 하면 처음에 잡았던 PH보다 P스타 H스타가 훨씬 더 작게 되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의 맵, 여기에 있는 거랑 첫 번째 포물선 접선과 포물선에 대한 유형의 맵 정리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이 내용 꼭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 댓글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기 전에 마지막 정리나 또는 시험 공부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숲을 그릴 때, 그리고 선생님의 수능 특강 2025 수능 특강 개념 확인하실 때 사용하시면 정말 빠르고 바른 치트키 풀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수특풀이에서 만나요. 안녕!